여러분, 잘못된 매매법 때문에 손실만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동평균을 쓸 때 헷갈리게 만드는 가짜 신호를 완벽하게 피하고 큰 수익만 골라 담는 이동평균 크로스오버 전략의 비밀을 공개할 건데요. 이 전략은 확신 없는 매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전략 하나로 가짜 신호를 완벽하게 피하고요. 시장이 큰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궁극적으로 일관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 유명 트레이더가 이 매매법으로 지난달 단 6번의 손실만으로 56번의 매매를 성공했는데요. 평균 98%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지 트레이딩의 핵심 비결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은요, 자산의 평균 종가를 계산하는 간단한 지표예요. 인디케이터 섹션으로 가서 이동평균을 입력합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전략에 가장 잘 맞는 단순히 이동평균이라는 걸 클릭할 거예요. 이제 이 차트에 두 개의 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2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적용이 돼요. 여기 차트 모서리에 보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동평균을 설정으로 가서 길이를 50으로 변경합니다. 다른 이동평균은 설정 길이 값을 20으로 변경하고요. 이제 20일 기간과 50일 기간의 단순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지표가 하는 일은요, 가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추세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동평균은 다양한 유형의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일 선처럼 긴 설정은 자산의 장기 추세를 나타내고요. 20일 기간처럼 짧은 설정은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중간인 50일 기간 설정은 중기 추세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동평균을 써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지표와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지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0일 선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그 선 위에 있다면 장기 추세가 상승 중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200일선 이동평균 아래에 있다면 장기 추세가 하락 중이라는 걸 알려주죠. 같은 차트에서 21평선처럼 더 짧은 이동평균을 적용해서 단기 추세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격이 200일선 아래에 있지만 현재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건 장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 추세는 하락이라는 걸 알려주죠.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추세 전환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돌파 신호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격이 이동평균 아래에 있어서 하락 추세임을 알려주다가 이후에 돌파하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 돌파를 추세 전환 신호로 보죠. 하지만 이게 흔한 매매법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추세 전환을 제대로 잡으려면 이런 돌파 신호에 의존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돌파가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예시에서처럼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하면서 트레이더들은 전환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곧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는 초기 신호일 뿐 진입 신호로 쓰는 건 좋지가 않아요. 이보다 훨씬 더 일관되고 수익성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오버 전략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봐온 일반적인 크로스오버 전략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21평선과 51평선처럼 기간이 다른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적용하고요. 빠른 이동평균선이 느린 이동평균선 위로 교차하면 매수, 아래로 교차하면 매도 신호로 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데 사실 이렇게 거래하면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빠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신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예시를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크로스오버 신호만 보고 매수했다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좋지 않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직후에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나쁜 거래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훨씬 더 일관되고 수익성이 있는 진입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참고로 이 전략은 그 어떠한 유튜브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잘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전에 발생된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가 2번 연속 실패한 차트에서 절대 거래해야 하지 마라 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 성공 여부가 다음 신호의 성공 확률을 결정하는 핵심 필터이기 때문이죠.
이제 7전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시간 프레임을 고르는 건데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중간 시간대를 추천합니다. 15분에서 4시간 사이가 잘 먹히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15분 차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거의 모든 시장에서 잘 적용이 되니까 그 어떠한 자산이나 차트를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솔라나 코인 차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트에 형성된 마지막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 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겠죠. 그런 다음 이 두 번의 크로스오버 신호대로 거래했을 때 어떻게 작용했을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크로스오버 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하락 크로스오버였으므로 매도 거래인 숏에 진입했을 겁니다. 그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가격이 조금 내려가다가 반전되어서 올라가서 수익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애매한 매매였을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구간의 크로스오버 지점은요, 상승형 크로스오버인데요, 매수인 롱에 진입하라는 신호였죠. 이 또한 가격은 크로스오버가 된 후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반전되어서 롱으로 올라가지 않고 숏으로 내리쳤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구간에서도 진짜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먹지 않는 이상 손실을 입었겠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지점의 크로스오버는 애매한 수익이 났고요. 두 번째 지점의 크로스오버에서 또한 애매한 매매였습니다. 이런 애매한 점 때문에 현재 이 차트 시간 프레임에서 또한 애매한 매매가 될 수 있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따라서 여기서 거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건 다음 크로스오버를 거래했더라도 그것 역시 실패 거래로 끝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두 번의 크로스오버 중 하나 또는 두 개 모두가 실패했을 때 다음 신호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거래를 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 두 번의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최근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 지점이 모두 성공했어야 확률이 높겠죠. 하나라도 실패했다면 다음 신호를 거래하는 것은 피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 지점이 모두 성공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형성된 마지막 두 개의 크로스오버, 여기 지점과 이 지점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점의 크로스오버는 하락형 크로스오버였습니다. 따라서 매도 숏 거래에 진입했다면 가격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성공했을 거예요. 여기 두 번째 크로스오버 지점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상승형 크로스오버였습니다. 여기서 매수 롱에 진입했다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또한 성공적인 거래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최근 두 번의 크로스오버가 모두 성공했는데요. 이는 이 특정 차트와 시간 프레임에서 크로스오버 신호가 신뢰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다음 신호의 크로스오버가 떴을 때 거래하게 되면 더 맞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입 시점뿐만 아니라 손절선, 스톱 로스 설정도 중요해요. 너무 가까이 두면은 쉽게 손절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멀리 있다가 두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 설정을 진입 가격 근처의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찾아서 그 근처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명확한 저항선이 있어서 손절선을 설정하기에 합리적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목표 수익은 손절선 구간의 2배로 설정하시면 더한 손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가격은 결국 목표 수익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 지점이 성공한 차트를 찾아서 다음 신호를 포착해서 확신을 갖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크로스오버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 신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분명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할 시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진입 시에 손절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리플 15분봉 차트를 예시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성된 마지막 두 군데의 크로스오버 지점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인 거죠. 첫 번째 지점은 하락 크로스오버였습니다. 즉 매도 거래에 진입했을 거고 결국 가격은 크게 하락했어요. 이제 두 번째 지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지점의 신호는
상승 크로스오버인데요. 그래서 매수인 롱에 진입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보니까 가격은 추세에 맞게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진입했던 지점을 보면 실제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들쭉날쭉 움직였지만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갈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공적인 크로스오버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의 크로스오버가 모두 성공했으므로 다음 신호를 자신 있게 거래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저희가 진입해야 할 세 번째 지점의 크로스오버를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구간의 크로스오버 지점은요, 하락 크로스오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숏 거래를 진입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등락폭이 높아서 지지선의 이 구간을 잡아서 손절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은 손절폭 크기 대비해서 2배로 설정해야 더 많은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결과를 보시면 엄청난 하락이 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가 났었던 이전의 두 군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더블 체크한 뒤에 세 번째 구간의 크로스오버가 났을 때 진입하게 되면 저희의 승률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어떠세요? 왜 가짜 신호는 싹 걸러내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핵심은 단순히 선들이 교차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장이 지금 믿을 만한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방법 하나면 여러분의 매매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처럼 두 번의 성공 필터를 적용하면 확률이 훨씬 높은 검증된 신호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파워 이제 체감이 되시죠? 오늘 알려드린 핵심 비법을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바로 적용해 보시고 꾸준한 수익을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